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오후 순천 승주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초기 진화가 늦어지면서 벌써 15시간 넘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등성이 위로 흰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산 정상 부근의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도 보입니다. 순천시 승주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불은 한 도로 부근에서 시작돼 산 정상 부근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헬기 7대와 소방차 10대, 관련 인력 28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초속 4.6m의 강풍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져 초기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청 추산 임야 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산 위쪽으로 번지면서 인근 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대는 마을 인근에 방화선을 치고 밤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 정상 부근의 불길이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 야간에는 헬기를 사용할 수 없어 접근이 어려운 정상 부근은 진화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와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마무리 진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의 지역 행사와 축제 경비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도의 2017년 결산 기준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이 0.34%로 제주 0.57%, 강원 0.56%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주최한 470여 건의 행사와 축제 가운데 흑자를 기록한 경우는 단 4건으로 여수 거북선 축제, 한평 나비 대축제 등 모두 전남에서 개최된 축제로 분석됐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로 전남 미래농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미래기술 혁신 기능이 집약된 첨단 농업 융복합 단지로 조성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사회는 전남의 미래 농산업을 이끌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현안까지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반대 분위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대규모 토건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증 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농산업에 진출하는 우회로가 될 것이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이 어디로 가냐, 그 사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1,600억 원의 70% 이상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즘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특정 업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지역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선결 현안은 생산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과 가격 안정 정책이라는 겁니다. 전남은 올해도 생산량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양파와 대파 등 작물들이 대량 산지 폐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 이게 해년마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정부가 손을 놓고 어떤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이 사업이 마치 미래 우리 그 농촌을 살리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 사업인 만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폭넓은 소통과 협치가 새로운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는 6일 순천에서 순천만 에코 국제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순천 장대공원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이어지는 동천변 코스와 서천변 코스로 나누어 5km, 10km, 25km 구간에서 순천만 에코 국제 걷기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몰려 올해는 3,000여 명이 넘게 참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셋들마을 사업 대상지로
중림마을과 하조마을 등 2곳이 선정됐다며 앞으로 3년 동안 3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분포가 높은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지자체와 각종 인허가로 얽힌 기업들 간의 공익기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부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이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웅천과 서호지구 사이 가설 중인 해상교량. 당초 도시계획에 없던 이 다리 건설이 추진된 건 인근 웅천지구에 건설 허가가 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혜택을 보게 된 사업자는 교량 가설 경비 670억 원 중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지만 착공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납부된 기부금은 단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업체 측은 여수시와 택지 대금을 둘러싼 소송이 끝난 이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시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여수시는 내심 다급한 표정입니다. 해당 업체와 거액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부의 이행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이 그것이 가장 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은 그분들의 이제 판단은 어떨런지는 아직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부 약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자가 뒤늦게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는 매출액 3%에 대한 여수시의 기부 요구가 강압적이었다며 납부를 거부했고 양측의 다툼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기부금 납부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10여 년 전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약속받은 100억 원의 공익기부금을 떼인 사례도 있어 오류의 반복적인 답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2의 시트파크가 안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접근 방식이 기부금보다는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기부 체납이라든가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이행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역의 공익기부 제도가 관행화된 옛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부 선양과 사회 환원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어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라남도 등과 함께 관내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통신비 절감과 주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올해 안에 옥룡계곡과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서도 이번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시가 방문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전국 단위 생태문화 관광도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순천시를 찾은 관광객은 23개 관광지 합산 기준으로 모두 799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544만 9천 명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요즘 늘고 있는 가운데 한평군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축산, 임업에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위한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관건은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결정했고 강진군도 농민수당과 비슷한 경영안전자금을 쌀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화순군과 부여, 봉화군 등 다른 농촌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농어가 수당을 전국에서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에는 축산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포함돼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8천여 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농어가의 한 분기에 30만 원, 1년에 모두 120만 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 그리고 전 임업인들이 최소한의 생계 수단과 그리고 이 농어가 수당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을 꾀하고자 합니다. 농어가 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어가 수당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농어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96억 원. 순수 군비로만 채워야 하는데 한편 군의 자체 수입은 연간 200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 절반가량을 농어가 수당에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군은 보통 교부세 증가분과 자동차 렌트카 관련 교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낮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수당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타격은 부진에 빠져 있고 믿었던 선발 마운드도 불안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첫 연승에 도전했던 지난달 28일 한화전. 풀카운트 피치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우측을 향합니다. 멀리 갑니다. 1타점, 2타점, 3타점 당장 넘습니다. 이 홈런을 시작으로 홈런 3방이 한 경기에서 터졌습니다. 주자 스타트 때렸습니다. 해지는 왼팔 타고 높게 갑니다. 담장 쪽 담장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아가 홈런을 치면 경기에서도 이겼지만 시즌 개막 이후 8경기에서 홈런포가 터진 날은 이틀뿐이었습니다. 팀 홈런 개수는 4개로 롯데의 키움과 함께 공동 꼴찌. 팀 타율이 2할 3푼 4리로 8위에 머문 가운데 홈런도 침묵한 날이 많았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투수들이 불안했습니다. 믿었던 에이스마저 2패째를 당했습니다. KT 위즈가 5회 만에 3득점, 양현종을 공략.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당 평균 자책점은 5.53으로 10개 팀 가운데 9위. 승리를 챙긴 선발 투수는 윌랜드 선수 한 명뿐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속에 투타 모두 출발이 불안하지만 타석에서는 이명기, 마운드에서는 하준영과 김윤동 선수의 활약이 팬들에겐 위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꼴찌를 면하면서 공동 6위를 기록한 기아는 역시 공동 6위인 삼성과 키움을 이번 주에 잇따라 상대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하루 평균 34명이 출생하고 22쌍이 결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의 2018년 전라남도 통계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하루 평균 34명이 태어난 반면 46명이 사망하고 22쌍이 결혼했으며 11쌍이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총지수는 2016년보다 2.2%가 올랐고 주요 품목별로는 시내버스비 9.7%, 목욕비 8.2% 등의 순으로 올랐습니다. 순천과 광양을 잇는 우회 도로 사업이 마무리돼 교통 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총 길이 875m, 왕복 4차선으로 구성된 세풍대교가 완공돼 정체 구간과 기존 국도 2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순천과 광양을 오가는 시간이 10분 이상 줄게 됩니다. 화면에서 벚꽃이 가득한 남녀를 보니 당장이라도 나들이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현재 서울은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가시거리도 시원하게 트여져 있고요. 이 미세먼지 걱정까지 없으니 일단 하늘만 보면 딱 봄다운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이 집을 나서는 순간에는 쌀쌀함이 느껴질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이 대관령과 봉화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1도로 웃돌고 있는 만큼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점차 전국적으로 봄 기운이 가득 퍼질 텐데요. 이 봄꽃이 제갈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 중반 이후에는 날이 갈수록 온화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일요일보다는 비교적 토요일이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방과 남부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안동이 12도, 대전과 대구, 제주도가 13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쯤 돼서야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